북녘의 고향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 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는 사람들, 줄여서 자차사라고도 해왔죠. 진행을 맡고 있는 김흥광입니다. 저희 방송은 남한에 와서 새로운 자유를 찾아 생활하고 있는 이전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다양한 문화에 어떻게 익숙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저런 모습들을 재미나게 들려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3명의 자유북한 방송의 기자들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설 것 같기도 합니다. 렌탈이라고 하는 렌탈 문화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너무 덥죠? 네, 더워요. 어제는 뭐 기록 35도를 기록했다네요. 어떻게 이렇게 더운 날씨는 어떻게 하십니까? 에어컨 빵빵 틀어야죠. 빵빵 틀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18도. 18도까지 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또 18도까지 집안 곳곳을 다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려면 에어컨이 좋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에어컨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싸죠. 그럼 비싼 에어컨이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렌탈이라고 하는 이런 소비 형태도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줄거리는 바로 이제 본 것처럼 내가 어떤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쓰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번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목돈이 없을 때, 아니면 또 아이고 많이 사야 되겠는데 이걸 한 번에 또 지불하기에는 아름이 차가지고 꺾어서 내는, 그걸 우리가 렌탈이라고 하는데, 김준 기자, 제 이야기가 맞는지 들릴 것이라고 생각돼요. 제대로 된 렌탈 문화, 이게 렌탈이 뭔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렌탈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 돈을 주고요,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료, 뭐 임대료, 대여 이런 건데, 북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 북한에서 외상하잖아요, 물건을. 외상하면 어느 날까지 그 물건의 완전한 값을 내지만,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고기 10kg를 외상했다 하는데 1kg 가격시 정해놓은 날짜에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0kg를 단번에 살 수 있는 그 돈보다는 10번을 꺾어서 이제 갚아 나가면서 살면 이 경제도 별 이렇게 놓치지 않고 또 이제 받는 입장에서도 또 파는 입장에서도 또 사가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로 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가전제품,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차라든가 100% 우리가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다 렌탈해서 빌려서 물건을 차례차례 갚아 나가는 방식인데, 일시불로 통돈을 주고 사기보다는 좀 맞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외상하려는데 물건을 고르고 가면 외상 안 주잖아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좀 그 동안에 돈을 꺾어내는 대신에 조그만큼 이자를 더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빌려 쓴다는 말을 영어에 그죠? 렌탈이라고. 사용료, 임대료, 대여, 렌탈. 그럼 실제 우리가 집도 우리가 제 돈 주고 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집도 이렇게 렌탈해서 그렇죠. 그 가격을 갖다가 물면서 쓰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죠.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네. 세 분 렌탈 어느 정도 일상하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집에 어떤 것들을 렌탈해서?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있고, 공기청정기, 비데가 있고, 정수기 있고, 정수기, 세 개가 렌탈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린 기사님요? 저는 정수기 하나만 지금 렌탈하고 있어요. 정수기인데 돈이 많으니까 저를 한 번에 탁 주고 이렇게 사시는가 봐요. 렌탈 잘 안 한다는 소리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전에는 렌탈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렌탈하지 않고, 정수기도 사실은 샀었어요. 10만 원짜리. 그래서 물통, 풀무원 샘물 물통을 6,000원씩 사가지고 한 달에 2개씩 먹었었는데, 그게 안에 필터란 게 그게 청소하는 게 너무 어려워갖고 정수기 교체했거든요. 그렇구나. 내 것이 되면 내가 청소해야 되는데 빌렸으면 빌리신 쪽에서 다 렌탈 해주니까 돈이 좀 드는 것 같아도 좋다. 김준 기자는 집에서 어떤 걸 렌탈해요?
저도 할 수 없이 정수기는 렌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이게 정수기가 이제 필터라고 물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 안에 필터 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간에 물이 계속 이제 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 간을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그 간에 낀 때를 계속 마시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에다 등록을 해놓고 우리가 렌탈을 하면 이 업체에서 자기네 물건을 팔아줬으니까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해주거든요.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와서 매번 기사님들이 와서 필터 청소해주고 교체해주고 이래서 저도 정수기만 렌탈하고 있어요. 정수기만 렌탈하고 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수기, 비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 정도 렌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 분이 다 그런 걸 렌탈에 쓰고 있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렌탈이 벌써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비 문화로 그렇죠. 상품이나 서비스 써가는 소비 문화를 자리 잡고 있는데 일단 가정들에서 렌탈을 많이 하는 이런 전자제품이나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이제 세 분 말고도 우리 시청자들께 좀 알려줘야 되니까 어떤 것들인지 내가 직접 렌탈한 건 아니더라도 대체로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돈을 한 번에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렌탈하면서 쓰고 있다. 어떤 거겠는지 우리 한 가지씩만 몇 가지씩만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핸드폰도 렌탈이 아니에요? 렌탈 하게 되면 렌탈이 많죠. 침대가 있지.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지. 침대가 있지. 자동차, 침대. 침대까지 렌탈? 예, 침대도 있지. 그리고 우리가 옷을 말려 입는 그 건조기 있잖아요. 건조기도 있고 스타일러들하고 안에다가 놓고 이렇게 옷이랑 냄새랑 오시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가전제품 대부분 렌탈이 있다. 있죠. 컴퓨터도 렌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렌탈이 안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제 좀 우리 에어컨 렌탈이 안 돼요? 네, 에어컨 렌탈이 안 돼요. 글쎄 그러네요. 에어컨 렌탈이 안 되고 할부로. 에어컨은 할부만 되고 렌탈이 안 돼요. 렌탈이 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치냉장고나 이런 거 사는 것도 렌탈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필터를 교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게 되면 한국에서 렌탈이 되는 게 필터 교체하는 것들 부품들이 렌탈이 되고 필터를 교체하지 않는 것들은 렌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뭐 모든 업체들에서 이제 렌탈한 물품들은 자기네가 3년이면 3년 동안 고객을 관리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필터를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필터는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게 있고 어떤 필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청소를 해주는데 사실 뭐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청소 능히 할 수 있겠지만 정수기 그 청소하는 부분이 사실 그 사람들이 수텐 청소기라는 거 자체가 있어요. 하는 분들은 청소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다 있어. 수텐 청소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깨끗이 해주다 보니까. 저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그렇네요. 그 유지 관리를 위해서 특별한 그 도구나 기술이나 또 청소 세제가 필요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관리기관에서 렌탈하는 데서 다 해준다. 다 해주죠. 그런 것들은 필요하고 자동차는 왜 렌탈해요? 차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뭐 한 가지 차를 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뭐 벤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번에 돈을 지불하고 타기에는 저희가 너무 아름차요. 그러니까 렌탈로 하게 되면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동차 렌탈하고 이제 가전제품이 렌탈은 같은 렌탈이지만은 형식은 다르네요. 다르죠. 자동차 렌탈은 잠깐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렌탈이 있던데요. 안마의자도 있고. 안마의자. 네, 오케이. 그다음에 안마의자. 지금 음식물 분쇄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음식물 분쇄. 그거 렌탈도 있고 여자들 마스크팩 하는 이거 그것도 있어요. 그 렌탈도 있거든요. 렌탈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마스크팩이라는 게 자외선 전자 그런 어떤 맞죠. 장비에서 그게 이제 레이저가 쫙 네. 들어가서 그런 것도 렌탈하고. 그렇다면 남한에서는 왜 이런 렌탈 문화가 정착되게 되느냐?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리려 했는데 그거는 말이야 내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주 항상 정상 상태에서 쓰려고 하면 뭔가 관리가 필요되다. 근데 그렇죠. 개인이 하기는 어렵다. 자 이런 경우에 렌탈이 필요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렌탈이 그리고 렌탈 문화가 장착됐을까요? 대표님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TV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뭐 냉장고, 뭐 이런 걸 다 한 번에 사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드는데 렌탈을 하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 나가면서 1년 동안에 돈을 벌어서 저축도 하고 이거를 한쪽으로 갚아 나가면 먹돈이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시그시 벌어서 먹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돈을 나가서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뭐 모아둔 신혼이라든가 1000만 원을 탁 투자하기보다는 그래도 막 벌어서 이렇게 갚아 나가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러네요. 렌탈하면 또 왜 그러냐면요.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렌탈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제품을 잘못 구매했다 하게 되면 반품도 할 수 있고 물릴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계약엔 2년이면 2년 기간 동안에 AS를 해주는데 아무 대리점에서 구매해도 AS는 본점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AS가 기자님들 하여튼 우리 시청자들이 북한 주민들이 위주니까 AS 하면 이 사람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고장 났을 때 수리해 주는 거. 그렇죠. 수리해 주는 거. 고장 수리. 고장 수리를 무료로 다 해주는 거. 고장 수리를 무료로 해준다. 아까 두 가지 벌써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소득이 제한돼 있어요.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제한돼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상품들을 쓰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하나씩 톡 쌓아놓고 버리면 다른 못 사잖아요. 그러면 혼수를 마련할 때 지금 현재 한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딱 돈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 텔레비전이 한 대가 1000만 원이야. 그래. 요즘 OLED 엄청 큰 거. 그거 하나 사면 다른 거 못 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뭡니까? 네, 그래. 그렇죠. 그냥 매달 내가 갚아줄게. 그럼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전혀 돈 없이도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돈 없이도 사요. 내가 돈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어도 사죠. 근데 가서 사인하고 결제하고. 와. 더 좋은 게 뭐냐면 약정 기간 3년이면 3년, 2년이면 딱 끝나게 되면 이제 재계약을 해요. 재계약을 하는데 3년 동안에 약정 기간 끝나면 그 물건은 제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계값은 안 내요. 안 내고 한 2년에 그냥 관리만 해주는 게 한 20만 원 2년에 2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냥 10,000원씩 정도도 차 나가는 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혜택이 있어요, 대표님. 어떤 거죠? 왜냐면 렌탈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우리가 렌탈비를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물잖아요. 그걸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제휴카드 회사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이 카드를 한 달에 한 30만 원 그 이상만 쓰게 되면 여기 얼마씩 할인된다 해서 3만 원대 내게 된 걸 10,000원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또 혜택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정수기인데 정수도 되고 아주 시원한 냉수도 나오고 얼음도 나오고 그리고 더운 물도 나오고 얼음도 나오는 거 샀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저 인터넷에서 현재 최고를 불러보니까 그 가격으로 통짜로 주고 사면 이 100만 원이 넘어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맞아요. 근데 뭐 그런 돈이 낼 수도 있겠지만 야 이게 부담이다. 써보면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2년 약정으로 우리가 빌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얼마 내느냐면 19,000원을 내요. 19,000원씩. 근데 그게 이제 이 이야기라면 그딱 보니까 당신이 여러 카드사가 있는데 삼성카드를 쓴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더 떨궈 줄게.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안 쓰는 거 그래 한번 좀 써보지 뭐 해서 새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이런 뭐 렌탈이고 뭐 이거 하는 것들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 세계에서 상품을 가급적이면 많이 팔지 않으시고 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필요한 것들을 돈이 없더라도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차차차차. 근데 우리끼리는 솔직히 좀 이야기해 봅시다. 렌탈 이름도 좋은데 사실 뭐 3년 동안 그 값을 이제 물어 나가지 않아요? 그럼 3년이나 2년 동안 다 문돈을 합치면 그게 원값보다 사실 더 크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이 나가죠. 우리가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주는 것과 좀 같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AS 받는다든가 이런 비용들이 다 첨부돼서 이제 렌탈 가격이 그 정해지지 않을까.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근데 보니까 이제 대운 보게 되면 제품이 한 100만 원 이상짜리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정수기다 하게 되면 좋은 것도 100만 원 이상 하는 것도 뭐 샀다 하게 되면 120만 원 정도 물어야 되는데 원래 본값이면 한 7, 80이면 사겠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직접 또 돈을 내고 살 때는 백화점에서는 또 이 디스를 해줘요. 근데 그렇죠? 정수기도 이제 이 정수기나 우리 렌탈할 때 한 회사 제품을 3개 이상 쓰면 VIP 고객이라고 해서 할인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렌탈도.
그래서 우대하는 고객, 네, 그렇죠. VIP, 예, 우대하는 고객. 한 회사의 질을 3개 이상만 한 집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에 대한 또 혜택이 따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렌탈의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그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조금 어두운 그게 사실 부분이요. 고객들한테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청결해서 네, 그렇죠. 제 기는 100%를 쓸수록 좋겠지만은 그 대신 돈이 많이 든다는 거. 그 돈이 사실은 뭐냐 이 판매하는 물건을 가진 회사에서는 100%를 받고도 또 추가적으로 렌탈해 줬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잘 했는데 돈을 빌려서 쓴 이자를 낸다는 의미에서는 그것도 좀 다소 부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디디고 쌓이고 날마다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들. 우리 눈과 우리의 이성 감각까지 다 끌어당기는데 안 사고는 되게 낼 수 없어요. 근데 돈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렌탈을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치면 시장에서 외상을 많이 주잖아요. 그 날짜에 꼬박꼬박 갖다 주는 돈을 물어나가는 손님한테는 다음에 더 큰 것도 외상을 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렌탈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매달 입금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번에 안 되죠. 다음엔 그 렌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이 높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자처럼 북한에서 내 물건을 많이 사가는 손님이면 진짜 양말이라도 하나 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고객 갈린 거죠. 그래서 북한에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남한에서 쓰는 렌탈 그런 방향이 시장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네요. 네. 사실은 뭐 북한이 모든 사람들이 쓰고 남을 만큼만 그런 상품이 있는가요? 없죠. 그래서 쓰고 남을 만큼만 상품이 있어야 돼요. 하도 안 싸가니 이 만드는 회사에서는 야 이런 식으로 해도 좀 사가게 하자 해서 렌탈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들의 소비 문화를 보면 참 다양합니다. 일단은 상품이 있을 때 그 상품을 가지다가 그냥 직접 사는 거 있고요. 그래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한 빌려 쓰는 렌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 형식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리스라고 하는 형식도 있죠. 근데 리스도 이게 다 빌리는 건데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리스죠. 뭐가 달라요? 다 빌려 쓰는 건데. 렌탈과 리스의 서로 차이점. 그렇죠. 제가 또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조사에서는 우리가 김정 기사를 차를 되게 리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렌터랑 리스랑 다른 점이 렌트는 업체에서 말하는 장기 렌터카를 이제 하는데 운행 거리 많은 사람이 여럿이 막 이제 이 차를 이용할 때는 렌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전적으로 렌탈할 때는 이 차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회사 차인 거예요. 이제 이 차 회사 자동차 회사 차를 그러니까 빌려주면서 고객은 이게 내 물건이 아니니까 막 관리를 해도 차 공장에서 이 차를 담당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게 렌탈이고. 예. 리스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회사 차다 해서 우리 회사 번호를 딱 달고 다녀야 돼요. 얘는. 그래서 그 번호만 보면 지나간 사람들이 다 에이 저 제 차 아니고 남의 차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차 번호 앞에 뭐든가요? 자가 들어가죠. 히읗자가 하, 호, 뭐 하, 히읗자. 히 뭐 이런 다 할 때 히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야, 그래서 벤츠 탁 타고 맞죠? 왔는데 벤츠 딱 타고 여자친구 데리러 타고 왔는데 호야. 그럼 여자친구 렌탈이네?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가뜩이나 외제차 타고 온 그 친구의 빌린 남자친구가 차네? 열받는데 딱 보니 호야. 아이고 렌탈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렌탈 결국 제 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잠깐 빌릴 수도 빌렸으니까 일단은 그러네. 그렇지만 리스는 렌탈과 다르게 자기 번호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번호 이제 원칙적으로 차량 관리, 보험 이 차를 자기 차처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을 할부로 갚아 나간다. 이것만 렌탈하고 비슷한 거죠. 정말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서 뒤에 쏙쏙 들어가는데 근데 알맹이가 좀 빠졌어요. 제가 좀 보충하면 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을 파는 회사가 내놓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은행에서 내놓은 거예요. 은행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사람 돈이 없어서 저 상품을 못 사네. 그러면 상품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상품의 구입비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안을 두고 좋아. 내가 그 돈을 대줄 테니 네가 그 차를 뭐 어떤 거 사든 상관이 없어요. 사면 그 사는 구입비를 결국 그 회사에 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은행이 거기다 자동차에다가 대주고 산 사람은 그렇죠. 은행에다 값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 판매가 아니고 보험 은행 상품이라는 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뭐 대표님이 그러면 그 리스가 그거 타다가 마지막에 이게 얼마 가격에 이렇게 팔아주게 되면 사는 게 그게 리스가 그런 차이요? 아니면 리스를 뭐 20개월, 4개월, 30개월, 3년 동안 리스 쭉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난 그만할 수 없어요. 너 이건 다른 거 타고 싶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만큼 그거를 새롭게 사는 사람이 그걸 마치 물기로 하고 그 리스를 넘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그 나머지 돈은 내가 다 물고 그 완벽하게 종결해서 내 차를 만든 다음에 중고시장에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가운데서 누구 내가 물어왔던 그 차를 가지고 그 나머지 잔액을 네가 맡아라. 보니까 대부분이 차들 이제 타다 보면 많이 장거리를 뛴 분들 같은 경우는 차값이 이제 많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솔직히 근데 정말 출퇴근이나 조금씩 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을 타도 어떤 경우에는 몇만 킬로밖에 만 킬로, 2만 킬로밖에 안 되는 분들도 가뜩해요. 그러면 새 차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그간에 할부금을 계속 꼬박꼬박 물다 보게 되면 나머지 할부 금액이 5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치. 차 시가는 한 3천만이 되는 시가가 있어요. 차 시가가. 그러면 그 500만 원을 내가 바로 물어버리고 그 차를 3천만 원에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천 이미 돈 넣은 건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는 자기 차값을 물은 거니까 그건 맞지 못. 그 할부금을 해서 차값을 3년을 꼬박꼬박 물었기 때문에 나머지 할부금이 조금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물고 내 새 차 내가 다른 거 타겠다면 내가 타던 차를 팔아서 다른 거 타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참 듣고 보니까 좀 혼돈이 오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상품을 쌌는데 렌탈하면 내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렌탈도 자기 거 돼요. 제 거 돼요. 네. 전자제품은 렌탈 되는데 자동차 아주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내 거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렌탈 자체는 관리가 안 되니까 비싼 차를 렌탈해 줄 수가 없죠. 회사 차원에서. 렌탈 자동차 렌탈도 차가 한번 렌탈해서 쓸 수 있는 거리가 제한돼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렌탈을 하게 되면 이제같이 소비자들이 어떤 거는 이제같이 운행거리가 짧은 사람이 있고 운행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행거리 짧은 사람하고 많은 사람하고 똑같이 렌탈 가격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0,000km당 뭐 얼마, 20,000km 뗐을 때는 1년에 얼마 이게 가격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야, 참 도리 없이도 눈에 마음에 또 그냥 풍년이 이런 제품들을 그냥 사서 쓸 수 있다는 그 좋은 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렌탈을 지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어렵죠. 근데 렌탈을 하는 장소 어디예요? 뭐 물건 파는 이렇게 뭐 백화점이나 상점 이런 데서만 렌탈이 가능한가요? 인터넷도 다르죠. 방송이 아닌가요? 렌탈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거 제일 주력이 뭐 현장입니다만 홈쇼핑 방송에서도 요즘 렌탈 대세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방송에서도. 그래서 그래서 이거 안타까워요. 어머니들이 북한에서 금방 오신 이제 어머니들이 집에 앉으면 하루 종일 TV 보잖아요.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다 나갑니다.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뭐 어장육기 하나는 어제 나왔는데 어장육기 다 있어. 이거를 물어나가는 게 엄청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물건을 너 거저 써라 할 때는 그게 따르는 보상이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막 광고해서 땅땅땅땅 싸다 놓으면 되돌릴 수도 없어요. 일단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렌탈은 우리 생활에 이제 힘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죠. 역작용 가져올 수도 있네요. 네, 필요한 것만. 지금까지 저희가 이 자유인들의 중요한 소비 문화, 이 소비 문화에서도 또 하나의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는 이 렌탈, 빌려 쓰는 문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연이어서 이 렌탈을 사람들이 빌려 써서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더 렌탈을 이게 클로즈업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풍령유주차 여러분, 여러분들 저희 렌탈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새명 인사 같이 드리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